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24년도도 그냥 내 혼자 보기 위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내 혼자 보기 위해서 정리한 책인데 23년도에도 내 혼자 보기 위해서 정리한 책이고, 그리고 유튜브 저 아래쪽에 보면은 그 23년 교재 물권법은 그 앞에 거 그냥 보시라 했는데, 물론 뭐 개정되었지만, 아니, 개정되었다는 건 판례가 추가됐다는 거죠. 물론 판례가 변경된 것도 있고 하지만 뭐 법리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죠. 해석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그 신탁법과 관련돼서 판례가 변경되기를 바라는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 신탁 전세 사기 이름 들어보셨을 건데, 그 입법을 해가지고 뭐 재산권에 대해서 소급적 어떤 적용을 하는 걸 하면은 위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변경되는 거는 뭐 해석에 의해서 변경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 신탁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면은 판례가 변경돼야 됩니다. 뭐 변경시킬 놓은 거는 뭐 된다고 보고 하여튼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물론 내 박사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 박사 논문 쓸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는데,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워낙 커서 나름대로 판례 변경을 시켜본다는 입장에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자취하고 뭐 간혹 근래에 23년 교재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물어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물론 나는 뭐 원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더 이상 뭐 판매 안 합니다. 뭐 24년 판이 나왔으니까 24년 판 가지고 23년도에 촬영해 놓은 거 들으시면 됩니다. 판례 변경된 거는 이 책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구태여 뭐 시중에 민법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너도 뭐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뭐 또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라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글을 뭐 이래 촬영을 올리고 뭐 각종 SNS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전국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면 자기들은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죠. 많겠죠, 당연히. 근데 그 전화 일일이 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전화 안 받아주냐고.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 업무 방해입니다, 깨놓고. 그래서 적어도 내 책이라도 보시는 분에 한해서 내가 질문을 그래도 성심성의껏 받아줄까 생각하는 거죠. 내 책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 그 사람 질문을 내가 왜 받아주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는 화나는 입장입니다. 내는 내 업무, 법무사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이 업무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 보험사에서도 각종 광고잖아.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업무 방해죄로 처벌해야 된다 생각해. 자기들이 뭔데 뜬금없이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그 광고 행위를 해. 옛날에는 뭐 그래도 뭐 친절하게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다 끊어버립니다. 그냥. 왜 업무 방해하냐고. 근데 옛날에는 한 번은 뭐 블로그 광고하라고 뭐 전화가 왔길래 바빠서 지금 통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도 바쁜데 이러면서.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그 교재도 좀 관리하고 했는데 교재 관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혹시나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 이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신림동에서 만난 뭐 동생인데 이분도 바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로 일단은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23년도에 교재 구입하신 분들도 내가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메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때는 뭐 특별한 그게 아니면은 질문을 받아줍니다. 근데 오만 거 다 뭐 하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내가 왜 이러냐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학원 강사 누구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이상하다면서 그걸 왜 내한테 질문해. 그 사람한테 가서 질문하지. 적어도 질문할 때 예의를 지키시라고. 내 책을 놔놓고 내 책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라고. 다른 사람 책 놔놓고 하지 말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일단 오늘은 양형우 교수님 판례민법 1189페이지 1번, 2번 뭐 간단하게 봅니다. 가벌병은 X 토지에 대하여 각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지분 나오면 누가 과반수 지분권자인가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X 토지에 대하여 을이 지분 5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X 토지에 대하여 갑병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까지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5분의 4를 점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1번,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엑스토지에 대한 방해 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즉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과거의 판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학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죠. 아니,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한다고 해서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의 반환 청구를 인정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이 또 반환 다 받아가면은 또 독점적인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끝없는 그 순환이 반복되는데,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의 인도 청구, 반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판례가 근래에 바뀐 거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그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 2번 5분의 3 병은 지분 5분의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갑을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엑스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가? 있죠. 관리 방법,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죠. 머리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그 과반수 지분권자는, 과반수는 딱 반이 아니죠. 반을 넘는 거죠. 그것도 그 관련 없겠지 생각인데 관계 있습니다. 딱 반인가 하고 과반수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과반수권자는 독자적으로 그 사용 수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2번 X토지의 공자 갑을 병 사이에 병이 X토지에 Y 건물을 건축하고,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그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소유 및 사용을 위해 그 건물 부지분을 점유 사용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건물 대지로 사용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그 후 경매를 통해 정의 병의 X 토지에 대한 지분과 Y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다. 이때 이제 갑이 이제 과반수가 되었다는 거죠.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 이때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판례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육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변경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설문에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병과 을의 공유 지분에 관한 특정 승계인인 갑과 정에게 승계되지만, 특약 후에 공유자가 변경되었고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갑은 정에게 특약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특약 당사자인 갑이 을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확인해 놓으시는 거고, 3번 갑을병이 각 3분의 1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갑은 정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의 정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갑 지분 위에 정의 재단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갑을병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X토지, Y토지, Z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각각 토지 위에 일단 그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재단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물은 전부 다 공동저당 형태가 됩니다. 을 소유의 Y토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정은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인데 일단 공동담보가 된다.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니까 설문에서 정의 재단권은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갑을 병이 분할로 취득한 X토지, Y토지, Z토지에 각각 존속한다. 따라서 X토지, Y토지, Z토지는 재단권의 공동담보가 되고 정은 Y토지의 매매대금 중 지분 비율로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일단은 그 정도 하시고 4번 기초적 사실관계 그림을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그려놨습니다. 본인들도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나는 필체가 악필이어서 더 깨끗하게도 그릴 물론 신경을 써도 더 깨끗하게 안 됩니다. 본인들은 자를 내가 해보든지 나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물론 본인들은 알아봐야 되겠죠. 시험장 가서 그 자대고 깨끗하게 그릴 시간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 근데 밖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게 돼야 시험장 가서도 그려놓고 그걸 읽어냅니다. 자기가 그려놓고 읽어 못 내면은 왜 그래요? 그리지 말지 차라리. 4번 1190페이지 갑과 을은 각각 4분의 1, 4분의 3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본인들이 그리는 자기한테 좋은 거 하십시오. 니는 왜 그래? 본인들이 지금 듣고 계신 본인들이 더 잘 그리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저렇게 그린다는 거지. 민법 공부는 자기식으로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민법 교과서에 적응하는 거라 했습니다. 내가 수시로 하는 말 중에서 법이 왜 그런데 그건 내한테 따지지 말라고. 그건 국회 가서 따지고. 판례가 왜 그런데 그건 내한테 따지지 말라고. 대법원 가서 따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법원 판사가 돼가지고 바꿔보든지. 학설이 왜 이래? 그거 하지 말라고.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학자가 돼가지고 학설을 변경시키든지. 그를 본인이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받아들이시라고. 저 어디 보니까 네 강의 듣기 싫어. 듣지 말라고 누가 들으라나. 네, 옛날에 나도 학원 강의를 오래 했죠. 오래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아, 선생님 어투를 못 알아듣겠다고. 듣지 말라고. 어투 못 알아듣는데 뭘 들어. 내가 이때가 이런 어투로 살아왔는데 당신이 그런다고 내 어투가 바뀌겠냐고. 당신이 알아들을 만한 어투 찾아가라고. 아, 선생님 말이 빠른데 빠르겠지.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아무리 빨라도 적응이 되면 알아들어. A는 2013년 2월 1일 갑과 을을 대리하여 X토지에 대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2013년 4월 1일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쳐주었다. 병은 2014년 3월 1일 X토지에 대하여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년 4월 1일 정에게 X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이 을은 2015년 4월 1일 병과 정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각 이전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내는 읽으면은 머릿속에 쭉 그림이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변론 절차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2차 시험장에 가신 분들 알겠지만 지문은 이것보다 훨씬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래 하면은 이 교과서가 뭐 10배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문 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지문 거기서 뽑아내야 될 원리가 뭔가를 파악해내는 거지. 변론 절차에서 을은 갑을이 A에게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갑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A가 등기수를 위조하여 마치진 병과 정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1번 심리 결과 A가 대리권이 없는데도 갑과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 관련서를 위조하여 병 명의로의 소유권 등기를 맞춰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보시면 결론 을의 청구는 인용한다. 이유 갑과 을이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A의 현명에 의한 갑,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의한 병 명의의 소유권 등기와 정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무효 등기이다. 그리고 판례는 공자 중 1인인 을은 265조 단서에 의해서 공유물 보존 행위에 의하여 무효인 등기의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을의 청구는 인용한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이 추가된 사실관계 제1심에서 을이 제기한 병명의의 공유지분 이전 등기와 정명의의 소유권 등기의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판결이 2016년 2월 1일 확정되었다. 을은 정의 엑소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 2014년 4월 1일부터 정의 엑소지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정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엑스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100만 원이다. 을의 청구에 대한 결론, 각하, 기각,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및 결론에 이르는 논거를 설명하시오.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결론 정은 2015년 4월 1일 소재기 시부터 을의 소재기 시부터 엑스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월 지분 비율에 따른 7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결론을 내려놓으셨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판례를 소개하면서 판례의 중요 포인트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지고 있고 교과서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이 교과서를 외워서는 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작성해 내셔야 되는 거지. 일단 일부 인용한다. 논거 문제의 소재 무효의 매매이기 좌여 타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여부가 문제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지문이 더 있으면은 요것들에 대해서 논점을 잡고 또 판례의 입장을 따로 살펴보고 할 건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안지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1조. 물론 조문만 기억해 놓으면은 시험장 가서 조문 찾아서 뺏기면 되겠죠. 그럴 시간 없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얘는 지금 여기 쓰니까 해도 조문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제741조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역시 원리를 쓰는 거지. 조문을 네가 외웠나? 조문을 잘 뺏겼나? 그걸 보는 거 아닙니다. 조문 내용을 안 틀리면 되는 거지. 다음에 과실수취 할 수 있는 본권. 지문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면 때문에 일어났는데 과실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라고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권에 관한 소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약간의 법조문 원리 판례를 쫙 쓴 겁니다.
사안의 해결 따라서 본 사안에서 정은 5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선의점자로서 과실출주권이 있지만 을이 2015년 4월 1일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소에 대하여 2010년 2월 1일에 패소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정은 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선의점자로서 과실을 수취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토지 반환 시까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매월 75만 원 비율에 따라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답안지 쓰는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